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지알마크는 지식PD 고승입니다. 요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융합이 되고 컨버지가 되는데 이제 개발 쪽과 운영 쪽도 이제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발과 운영의 통합, IBM이 제안하는 협업 기반의 DevOps라는 주제로 IBM 코리아의 이현찬 차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자주 나오시니까 전혀 떨리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편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카페에서 만난 것 같았고. 예? 또 있고 앞에 저 사람이 없어갖고요. 네네. 다른 세미나랑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DevOps란 말을 네. 물론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 거겠지만 네. 저같이 이렇게 문외한들은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요즘 말하는 뭐 이렇게 뭐 클라우드다 빅데이터처럼 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화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지. 네, 올해 이제 2013년 됐는데요. 2012년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그 중에 하나로 DevOps가 얘기됐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제 뭐 그림으로 잠깐 이 화면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네네. 보시고 있는 또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DevOps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또 많이 들으시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뭔지에 대해서 다들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DevOps가 뭔지 정도는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얼핏 봐서 이제 DevOps, D하고 O가 대문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이거 Dev하고 Ops에 서로 반대말 이렇게 해서 다른 개념을 두 개를 합친 거구나.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개발과 이제 오퍼레이션, 네. 운영 이걸 합치는 거. 맞습니다. 네, 이건 IBM이 만든 용어입니까? 그건 그렇지 아니고. 않고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DevOps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evelopment Operation이 합쳐진 용어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누가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는 개발과 운영을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네. 있어 오다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업계에서 표준처럼 많이 쓰게 된 게 2009년 정도에 이제 DevOps Day라고 하는 것들이 컨퍼런스로 벨기에에서 맨 처음 시작이 됐고요. 월드와이드하게. 예,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큰 컨퍼런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의 2012년에서는 아예 업계 화두처럼 네. 하나가 됐죠. 네.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뭐 DevOps Day 같은 것이 열리나요? 아니면 아직은 열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열리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게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옮겨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아 쪽에는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고요. 주로 유럽이나 북미 쪽 중심으로 네. 행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뭐 이렇게 IBM에서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도 괜찮겠네요. 네, 네. 저희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사실 개발과 운영은 제가 알기에도 이제 조직에서 서로 부서도 다르고 네. 보스도 다르고 네, 그렇죠. 문화도 다르고 네. 그것이 같이 이제 뭔가 그동안에 되게 많은 서로 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 같고 네. 이슈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것이 주로 뭐 이슈였습니까? 일단 딴 거보다 서로가 그러니까 양쪽 부서가 보통 이제 부서 단위로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동기가 일단 틀립니다. 상반된 동기. 딴 거보다 일단 이제 개발 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전보다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품질 좋게 그거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네. 말하면 버그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운영팀에서는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라 개발팀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존립을 위해서도 일부는 서로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일부러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이제 운영 부서하고 개발 부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네. 서로 프로토콜도 다를 것 같아요.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아무래도 부서의 문화가. 그렇죠. 개발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개발에서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가 주제라면 네.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잘 하드웨어에다가 잘 올려서 예를 들어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뭐 수십 대 서버에 어떻게 그것들을 잘 배포를 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잘 그것들을 모니터링할지 네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조직이란 게 개발 부서하고 운영 부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또 가장 또 다른 또 문화가 또 네. 현업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현업도 다른 또 동기 상반된 동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업도. 맞습니다. 현업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삼자가 서로 다를 테가 다를 것 그러니까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세 개의 조직이 합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처음 앞단에서 현업 쪽에서 네. 고객이 됐든 비즈니스 담당자가 됐든지 이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올 테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쓰기 위해서는 운영팀에까지 그게 전달이 돼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현업 담당자가 됐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클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안에서 다들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그 벽이 있는 상황이죠. 네. 문제는. 지금 보면 여기서 갭이 그죠? 네. 노란색으로 지금 현업과 개발 쪽에 갭이 있고 네, 또 개발과 운영 쪽 갭이 있고 네 이 맞습니다. 갭들이 지금 점점 좀 증폭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데브옵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에도 우리 그러면은 개발팀도 있고 현업팀도 있고 이미 네. 하고 있다. 이미 우리도 그럼 데브옵스 하고 있는 환경과 유사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인프라는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문제되는 게 그 갭들이 더 커지는 이슈, 특히나 이제 최근에 IT 이슈들 때문에 복잡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게 점점 커져가거든요. 네. 거기서 예전에 있던 그 규모로서의 하던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빠르게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갭들이 더 커져가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아까 운영 쪽은 이제 뭔가 안정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한다면 네,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현업 쪽에서 가장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편의성. 맞습니다. 좀 나 좀 편리하게 좀 해줘. 네. 나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편리하게만 해줘. 네. 예. 그것이 되게 좀 그죠? 예. 그러니까 개발 쪽하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개발 쪽, 운영 쪽이고 뭔가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 갭들을 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얘기들이 예전부터 오래 기간 왔습니다, IT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자일이라는 주제로 여기 또 네네. 지식 방송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개발팀 측면에서는 가장 갭이 됐던 첫 번째 갭이 그 현업 담당자와 개발팀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에 그 현업 담당자를 개발에 참여시켜서 실제 개발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좀 더 제대로 빠르게 그러면서 뭐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담긴 게 이제 애자일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애자일이 꽤 오랜 시간 해서 이제 갭을 메꾸기 위해서 발달해 왔다면 이제 두 번째 갭에 해당되는 개발과 이제 운영 쪽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책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데브옵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이런 것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변화 관리예요. 그 변화 관리. 네. 근데 변화 관리라는 게 예전부터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그 세 개 부서를 합쳐서 잘 해보자.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쉽습니다. 쉬운데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로 조직부터 틀리고서는 이해관계도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그룹을 합쳐라라고 하면 보통 시스템적으로만 합쳐놓고 합쳤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걸 변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업계 이제 세 가지 얘기 뭐 키워드라고 하죠. 개발 3대 요소라고도 하는데 네. 사람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맞는 프로세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어우러졌을 때 이제 네. 통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정말 그 사람을 잘 간과한 채로 네, 기술로만 네, 했다가는 맞습니다. 잘 안 되죠. 네, 우리 그래서 옛날에 뭐 KMS, 저 옛날에 KMS도 했지만 네, 지식관리 시스템 넣는다고 그 회사가 갑자기 지식스러우지 않거든요, 전혀.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적절한. 네. 그래서 제가 보면 무슨 MS가 붙은 거 있잖아요. KMS, 무슨 MS,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성공한 걸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네. 예. 그 이유가 이 피플이란 것을 네.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하자 하고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번이 좀 다르겠죠, 데브옵스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는 게 네. 데브옵스에도 하나의 사상이 들어가니까요. 한번 좀 사람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지. 일단 뭐 예로 잠깐 나열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간에도 얘기를 하면 된다, 대화를 한다, 협업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윗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개발자, 뭐 운영자 한 사람도 알아서 얘기해봐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밑에 좀 글들을 나열했어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각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게 거기에 이제 포커스 집중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할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특히나 아까 이제 뭐 운영이다, 그 개발이다라고 불신이 있다시피 여기에서도 이제 서로 좀 탓하는 것처럼의 이분들은 개발이 왜 안 돼? 라고 이제 PM한테 물어보면은 PM분들은 전체 체크하면서 개발자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달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문화 자체가 약간 현재로서는 그런 게 문제죠. 뭔가 나를 뭔가 지켜야 되는, 그죠? 익스큐즈를, 내 탓으로 안 가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시스템으로만 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애자일도 그랬고 데브옵스도 이제 업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 쉽게 받아들이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툴만 사용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조직의 문화가 또 바꾸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게 많은 게 현실이어서요. 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뭔가 강제성보다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이게 뭔가 자발적으로 흘러가지. 네. 언제까지 위해서 뭐 하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하는 수익만 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애자일도 보면 밑에 분들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많이 일어나지만 윗분들에서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약간 스폰서십을 안 해주면 네. 실제로 밑에서 일어났다 가더라도 가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하면서 동시에 뭔가 프로세스적인 면도 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프로세스 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관점을.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만 통합해서 될 게 아니라 두 네. 조직 간에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앞쪽에 있는 개발 쪽에는 뭐 대표적인 개발 ARM이라고 하는 사이클에서의 뭐 4가지만 나열이 되었는데요. 네. 일단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전체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설계하고 뭐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래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 빌드가 일어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인 개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서버에 이관하는 단계에서 서버에 퍼블리싱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서버라든가 아니면 네네. 여러 곳에 제대로 디플로이가 됐는지 하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는 게 이제 개발과 운영의 이제 따로의 프로세스인데 이게 서로 잘 연계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딴 거보다 테스트도 양쪽에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개발 쪽에서 하는 거는 뭐 유닛 단위라든가 컴포넌트 단위라든가 그런 테스트 한다면은 이제 운영 단과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업셋 테스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요구사항에 맞게끔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한다거나 그게 이제 각각 팀에서 테스트할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이제 보통 이제 품질 팀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같이 엮고 같이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애자일 방법론 뭐 상당히 네. 지금도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프로세스만 갖고 말씀드리면 각각의 이제 그런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데브옵스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다른 거는 데브옵스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위키페이지에도 나오지만은 데브옵스상에서 개발과 연계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네. 그 애자일 디벨롭먼트 사상이나 내용을 따른다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만 연계가 아니라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게 접목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특히 애자일에서 말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상을 많이 네. 데브옵스도 따르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애자일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프랙티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실제 이제 데브옵스에도 연계돼서 컨티뉴어스 테스트, 디플로이, 뭐 네. 모니터 이런 거랑 연계돼서 단순하게 이제 예전처럼 있는 프로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애자일에 있는 사상과 애자일의 프로세스가 같이 연계돼서 데브옵스에도 연계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크놀로지 쪽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그게 이제 관련된 기술 쪽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두 개 조직이 합쳐져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프로세스를 합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게 좀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제 거대해지는 상황에서는 시스템들이 각각 또 도구들을 갖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된 어떤 플랫폼이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조직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두 조직에서의 데이터들이 각각 레파토리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윗분들이나 그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따로 봐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정확성도 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네. 저도 이게 요즘 아까 말씀드린 점점 서비스 자체가 이제 거대해지잖아요. 네. 예, 거대해지고 24시간 돌아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네. 그렇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또 표준화일 텐데. 네. 네. 표준화 관점은 어떤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2년 전 또 지식과학을 했을 때 재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옛날에 이제 OSLC라고 오픈 서비스 포 라이프사이클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준이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어요. 네. 네. 거기에서도 이제 OSLC에서 ALM의 표준이 있으니 그런 사이클을 통합하시는 데 관심 있게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OSLC에서는 현재 DevOps 관련된 표준도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제조 쪽 같은 PLM 쪽 PLM 쪽. 관련돼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의 ALM이 요구사항부터 뭐 개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까지였다면은 그 영역을 좀 더 이제 넓게까지 다 표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 그 이것들을 어떻게 엮을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연동하는 게 좋을까라는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표준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OSLC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픈 서비스 for Lifecycle Collaboration 네. 약자인데 이거 관련돼서 시청자님께서 관심 있네. 네.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계속 보려면은 네. 어떤 사이트 그냥 검색해서 OSLC 하면 사이트 뭐 있나요? 네, 어떤가요? 뭐 그냥 아까 질문하셨던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네. 바로 첫 번째 메뉴에 뜹니다. 아, 네, 거기 뜨고요. 거기 네네. 링크 잠깐 나와 있는데 네. open.service.net이라고 네. 하는 곳에 가시면은 아, 그러니까 OSLC라는 게 스펙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상 어떤 스펙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나름대로 거기 이제 뭐 REST API라는 걸 존재하는데 어떤 또 API를 가지고 어떻게 쓰면은 그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직접 이게 영어로 돼 있겠죠. 아쉬운 건 일단 영어로 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때요? 요즘 저 안 해봐서 그런데 이거 구글에 보면 네. 영어 번역 서비스도 있잖아요. 네. 번역 서비스 이런 거 돌리면 읽을만 할까요? 해보셨어요? 그런 거? 뭐 직접 안 해보지만은 네. 그 일단 재밌는 거는 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네. 검색을 해보시면 네. 누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번역 필요하면 검색해보고 하는데 네. 댓글들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달린 거 보면 어떤 분들이 다른 댓글로 네. 그런 검색기 돌리셨군요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달리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깨끗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다양한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 다양한 이제 IT에 요즘 와서 특히 요즘 최근 몇 년간 화두되는 것들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게 DevOps하고는 네.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좀 제가 한 장으로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좀 요 그림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DevOps를 얘기하면은 에자일이 계속 나와서 다들 에자일과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 앞에 이제 좀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DevOps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에자일의 사상의 확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프랙티스들도 운영까지 확장으로 넓혀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자일 관점에서는 에자일도 매년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부터도 이제 DevOps가 에자일의 하나의 중요한 거로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도 만약에 운영 쪽에 여러 가지 그 원리와 원칙들이 DevOps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DevOps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측면에서도 개발의 환경들 그리고 운영의 환경들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것들을 다 합치는 환경으로서 이제 기업에서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기업 안에서의 클라우드 환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서도 개발 환경들 다 요새 녹이는 작업들 하시는 곳들 계시고 운영 환경들 녹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DevOps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하시기 좀 쉬우실 거고 네.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브랜드 그러니까 클라우드랑 궁합이 맞는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니면은 다 일일이 또 그러니까 DevOps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영역이잖아요. 네네. 각각들을 다 서버 구축해서 만들고 또 다 해야 되니까는 기존의 ALM이다 운영팀 꾸리기도 힘들었다 보니까 그것부터 또 다 엮어야 되니까 힘드시니까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DevOps를 올릴 수 있는 환경들로 이미 그러니까 저희 같은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을 관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DevOps가 앞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 또 어떻게 또 발전돼 나갈 건지 네. 이게 로드맵인 것 같은데.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evOps라는 태생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로 따지면 오래됐지만은 데브옵스라는 용어로 실제 이거를 이제 해야겠구나라고 한 것은 2010년도 이후가 되겠고요. 네. 2011년이라고 그나마 좀 목을 박은 것은 저희 같은 이제 브랜드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이라든가 내부의 뭐 컨설팅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를 정립해서 해오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실정이라기보다는 해외 트렌드 입장에서의 그런 기준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 주황 2011년, 예. 네, 여기서 과연 여기서 어떤 네. 것들이 좀 그 이루어져 왔는지 네.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일단 예, 데브옵스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데브옵스를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은 1차적으로 저도 그렇고 단계로 하는 것들을 많이 가이드 드려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환경상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면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기업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ALM과 그다음 운영 쪽에서 이제 ITIL이나 ITSM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네. 공통 부분을 찾아서 연계하는 보통 1차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예, 개발과 예, 개발팀과 거기서 품질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데브옵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개발팀 내에서 하는 활동이나 품질 관련 활동들에 대한 것부터 제대로 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스템만 운영팀 합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품질팀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에 대한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요 2011년이라는 걸 가지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팀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서비스 그 리퀘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체인지 리퀘스트라든가 뭐를 고쳐달라고 하는 네네. 그런 리퀘스트를 해서 이제 ITMS 등에서 많이 써요. 그곳에다가 보통들 형상 관리라고 해서 소스들을 바로 붙이는데 네네. 이게 이제 개발팀하고 갭이 됐던 거는 뭐냐면은 ITSM에서 얘기하는 플로우에서의 요 하나 업무 덩어리가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의 버튼이 정작이 잘못돼서 고쳐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개발팀에서는 아하하. 버튼에 동작하는 세부적인 네네. 그렇죠. 뭐뭐에 예. 대한 것들이 나열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걸 요청한 입장에서는 어. 이게 왜 뭐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언제 고쳐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청하고 마냥 기다리고 개발팀에서는 세세하게 뭐 따로 문서로는 정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네.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데브옵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뒷단도 있겠지만은 앞단에서의 그런 워크플로우 차원에서의 연계.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을 맞추는 거. 예.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하는지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ITSM이나 그다음에 예, 기존에 있던 ALM을 통합하는 형태가 2011년까지의 화두고 네.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쪽부터 네.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개발 부서에서는 이제 그동안 애자일 방법론에 많이 지금 익숙해져 네. 있고 운영 부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법론 자체가 다르잖아요, 좀.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데브옵스를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합쳐는 놓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제 애자일을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애자일 하면은 그게 뭔데 왜 해야 돼 이랬다가 요즘엔 재밌는 게 어디를 가면은 윗분들께서 어디서 들으셨어요? 네. 애자일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애자일 빠르게만 들으셔갖고 세부적인 뭐 좋은 사상도 있지만은 애자일 하면 빨라진대라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애자일을 해서 뭐 품질 좋은 것들을 제대로 뭐 만들자라는 사상이어서 어쨌든 앞쪽은 다 구축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단이나 품질 쪽에서 하는 아직까지 프로세스들은 다 워터풀처럼의 이렇게 네네. 방식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팀만 애자일 기반으로 하고 운영팀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기존 거에 대해서 연계는 하더라도 데브옵스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꾸시더라도 그런 전체 측면에서 예, 같이 사상을 좀 많이 엮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IBM 뭐 대안이랄까? 네. 뭐 솔루션들이 있으면 어떤 것도 있나요? IBM 대안. 일단 우선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한 재즈하고 그 ALM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확장된 콜라보레이티브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일단 개발팀이나 운영팀, 아까 말한 비즈팀, 개발팀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 떠들었던 거는 이런 CRM 기반의 ARM을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도구든 사람이든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IBM이 계속적으로 시작에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작년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우선 데브옵스로 가더라도 이런 환경과 사상과 내용에 대한 것들은 연장선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했던 뭐 애자일이라든가 ARM, CRM이다 이런 것들이 따로가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을 일단 같이 염두하시고 생각하셔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어떤 신생 기업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우리 바로 클라우드로 쓸래 네. 요즘.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스킵하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에서 이제 가장 어려우신 고객분들의 환경을 가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2000년도 와서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좋다라고 해서 하나씩 도입을 하셨어요. 네. 나름에는 도입은 오랜 기간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에서는 트렌드가 다 바뀌어서 그것을 개비는 해야 되는데 개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새로 나온 저희 뭐 I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염두가 되어져 있고요. 네. 아니더라도 바꾸시더라도 최대한의 예전처럼의 같은 과오를 겪지 않도록 그런 솔루션들을 제안해드리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신생 기업이나 신생 부서 같은 경우가 더 이런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인프라를 네. 구축할 때는 오히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11년 말고 네.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앞에까지는 이제 그러한 연계, 단순하게 두 개 팀을 어떻게 연계하는 측면의 것들이 그 워크플로우 차원에서 연계가 주였고 네. 거기서 잘해보자였다면은 이제 이것들이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애자일에 대한 것들을 운영까지 합쳐서 네. 이제 딜리버리까지 잘해보고 그걸 좀 더 멀티한 환경에서도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네. 예, 그것을 이제 뒤에 좀 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은 추세가 보면 저도 이제 지식방송 쭉 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기술 모든 분야에서 꼭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네. 자동화예요, 자동화. 네, 예, 자동화가 상당히 이제 지능화되게 또 자동화가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자동화 관점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자동화라는 게 이제는 다른 거보다 사람이 많고 다뤄야 될 도구도 많고 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자동화 안 한 상태에서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동화는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자동화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제 각각 이제 왼쪽이 개발 부서 쪽이고 운영 부서 쪽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많은 솔루션들과 내용들이 이제 존재했죠. 네. 그것들이 이제 각각의 자동화다 뭐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뭐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 자동화들이 떨어져 있던 거를 공통화해서 다시 엮는 게 데브옵스에서 얘기하는 전체 또 엮는 게 그 데브옵스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조직에서 아까 얘기했던 3개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엮어진 것은 이제 뒤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개발 쪽에서는 이제 애자일, 네. 아까 운영 쪽은 아까 안정성 그런 거 네.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컨티뉴스 딜리버리라는 네. 이게 이 지속 가능성 요새 그런 경영에서 많이 네. 파고다야 되는데 이 컨티뉴스가 나오는 건 결국 이제 운영 쪽도 같이 융합되기 때문에 네. 운영 쪽에서는 컨티뉴스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미뤘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애자일에서도 사상이나 내용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다면은 실천하는 측면에서의 프랙티스로 가장 업계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소스를 만든 것을 통합하고 빌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랙티스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딜리버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요구사항에 맞게끔 개발만 하면은 끝이다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맞게끔 개발하고 개발한 거에 대한 품질을 가지고 서버에 올리고 그렇죠. 그것들을 사용자가 써보고 네. 제대로 하는지까지 확인하자. 그거에 통칭된 걸 요새는 이제 딜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SLA를 준수하면서. 예. 그래서 이 딜리버리라는 거 제일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번역해야 될 일이 많은데 번역하기가 제일 하기 힘든 단어예요. 지금 아이템 많이 있는 것 중에. 예. 이거 뭐 전달로 해야 될지 배포를 해야 될지 뭐 여러 용어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딜리버리라는 게 그 사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저게 출산도 있지 않습니까, 딜리버리가?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딜리버리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실 텐데요. 딜리버리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가지고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또 컨티뉴스하게 계속적으로 그게 사이클 돌아야 되는 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요즘은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네. 되게 이게 단순히 반짝하는 유행어가 아니라 네. 앞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두자 키워드 같아요. 네. 자기 개발 쪽에도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IBM의 한번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를 가지고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올해부터 이제 새로 나오는 가운데 있는 스마트 크라우드라고 해서 IBM이 이제 크라우드도 스마트 크라우드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를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할 때는 스마트 크라우드 컨티뉴스 딜리버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데브옵스하고 연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거가 최근에는 뒤쪽에 이제 이런 운영과 관련된 거에 잠깐 포커스가 되어져 있긴 한데 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과도 연계가 된 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단에서의 실제 운영팀하고의 타이트하게 연계된 부분은 네. 이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CI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은 기존에 이제 많이 아시는 영역이겠지만은 데브옵스가 들어가면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컨티뉴어스 테스트라고 해서 네. CI/CD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업계 IT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알아야 될 네.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컨티뉴스가 붙은 거는 결국 이제 네. 앞으로 모든 것은 다 연결돼 있다. 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연계도 되어져 있. 네. 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이 스마트 클라우드 컨티뉴스 딜리버리의 전체 흐름을 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뒷단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단히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요약해서 보게 되면 밑에 이제 오늘은 뭐 IBM에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오늘 흐름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스마트 클라우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SCCD 또는 SCD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크게 이제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 연계를 하는 패턴을 만들어요. 어떻게 네. 연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만들고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연계된 것들을 실제 어떻게 빌드하고 아니면은 뭐 디플로이하고 실제 테스트하고 할 건지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실행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하고 뭐 디플로이, 딜리버리 등등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이제 들어갔는지 등등에 대한 리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운영상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리포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의 솔루션 내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요. 그렇네요. 데브옵스 상에서 네. 연계를 하시려면 네. 이런 관점에서 네. 사이클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스마트 클라우드 컨티뉴스 딜리버리 네. 이것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용어 개념이고 네. 그런데 요 장표도 여기 2.0이 또 붙었어요. 예. 네. 이것도 새 건데 네. 벌써 2.0이 붙었어요. 왜? 그러니까 IBM이 어. 한 방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준비를 해서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벌써 이제 2.0 버전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에 맞는 솔루션들이 포지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프랙티스로 얘기할 수 있는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다, 디플로이다,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과 하는 툴들과 연계 네.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개발 신속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이런 모든 이제 IT 솔루션이건 프로젝트 모든 것들이 요새 자산화 시키잖아요. 네. 그죠? 그런 이제 자산 관리 관점에서도 좀 이제 뭐 데브옵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데브옵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데브옵스가 아니더라도 현업에서 개발팀, 운영팀을 어떻게 엮을까 이제 ITM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개발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걸 디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운영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맞추는 영역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이제 관리해야 될 자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리를 하는데
개발 쪽에서는 개발 자산으로 따로 정리를 하고 보통 이제 운영단에서는 그게 이제 CMDB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CCMDB라고 해서 예, 체인지 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따로 돼 있어요.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IBM만 놓고 보더라도 두 개를 연계할 수 있게끔 자산 간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위에서 프로세스하고 사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자산 차원에서 연계가 필요할 때는 네. 이런 관점에서의 솔루션이라든가 예, 내용들도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기 네.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네. IBM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솔루션이 있어요. 앞쪽에서는 기존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IBM에서 얘기하고 있는 CLM이라고 하는 네. ALM 관점에서의 협업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그 도구들이 실제로 이제 뒤 운영단에 있는 여러 따로 이제 브랜드들이 도구와 중간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SCCD가 같이 연계가 돼서 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이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엮을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조직적인 문화에서의 사람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인데 네. 예전에 이제 도구가 어떻게 보면 툴 간에, 그러니까 조직 간에 툴 간에 어떻게 연계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은 그 조직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많이 녹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툴도 툴이지만은 툴을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사상,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데브옵스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데브옵스 이해 안 되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런 네. 거 그래 우리 회사도 한번 이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하면 이것만 봐서는 이거 단순히 뭐 카탈로그 보고 서치해가지고 뭐 주문할 것 같지 그래서 안 될 그렇죠. 성질인 거고 네. 이게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요? 보통 이런 거. 일단 IBM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오시면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하나의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개발 브랜드가 있고 운영 브랜드가 있고 따로 나눠져 있지만은 네. 그걸 또 아우러지는 또 하시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키텍트 하시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전사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봐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에서는 지원을 나가실 거고 서비스도 이제 그런 관점에 서비스 팀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이따 할 테니까 설문조사 할 때 여러분 다 응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설명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20분한테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이면 좋은 질문이라고 한 질문 저건 좀 적어줄 수 있나요? 네. 볼펜 드릴까요? 네. 종이가 네, 종이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름을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 이름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브옵스가 개념적으로 굉장히 크고 오늘 얘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거예요. 질문도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나기무님, 대규모 개발은 대부분 전문 SI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개발과 운영에 대한 비용 이슈는 없는지요? 당연히 있죠. 일단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들하고 맨 처음에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다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개발해야지라고 이제 할 때는 규모가 또 크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SI 업체들이 당연히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생기면서 이제 많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그런 SI 업체들이 자체 개발 환경을 많이 갖고 와서들 작업을 하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고객이 생각하시던 환경과 개발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약간 좀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그 데브옵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발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개발팀과 어떻게 운영팀이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대규모 SI를 했을 때 개발은 그런 전문의 SI라고 보시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맞고요. 그 개발 환경을
이후에 이제 운영단, 서비스단에 가져갈 때 네.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고객분 입장에서는 SI 업체를 처음에 선정하고 할 때 처음부터 개발하는 환경으로서 그런 환경까지 구축하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일단 빠르게 맞는 환경으로서 개발을 하는데 어쨌든 SI 업체에서 얘기하는 개발 환경을 우선은 개발을 해놓되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데브옵스라든가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가는가, 네. 약간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I업체가 끼게 되면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게 많이 있고요. 곤란한 경우도 더 많죠.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같은 조직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많이 요새 겪는 예, 일이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네요. 좋은 질문이죠. 나경원님. 이름 적어드려요. 자, 그다음에 네. 홍승호님, 이 질문이 약간 좀 그 구글을 통한 업무 개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질문인지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새 뭐 구글 닥스나 음. 처럼의 그런, 그러니까 요새 오피스 계열들도 이제 협업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거기에서 공유한다거나 그런 네. 식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뭐 인프라를 어느 거로 가져가든지는 어쨌든 구성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업무 간의 연계나 공유는 가능한데 이제 개발팀하고 연계되는 측면에서는 그 업무가 개발 소스라든가 연계성이 끊어져요.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소스가 연계된다.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걸로 무슨 개발을 했는지 추적성이 끊깁니다. 네. 그게 끊겨버리면은 소스에서부터 빌드, 배포에 대한 게 다 끊겨버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끊기기 때문에 데브옵스에서 그러니까 데브옵스에서 크게 보면 자동화가 중요한데 자동화가 이제 끊기는 영역이라서 운영은 가능하시지만은 기존에서의 그런 협업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네. 자동화에서 많이 좀 그렇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죠? 네. 구글에 되는 거니까. 자, 황병주님, 이런 협업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볼펜 있으면 볼펜 주시겠어요? 볼펜. 볼펜 하나만 저한테 좀. 자, 이런 협업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커스터마이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IBM DevOps는 커스터마이징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요? 네. 네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황병주님. 네, 황병준님이시네요. 네.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딴 거보다 일단 아까도 이제 제 얘기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이 있어서 일단 가장 큰 이슈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예요. 같이 다 합친 환경을 가지는데 밸류도 분명히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솔루션 중에 우리는 이거는 정말 좋아서 못 버리는 것들이 막 간혹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거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유연성이라는 것은 보통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API를 제공하고서는 그걸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붙이면 됩니다. 라는 측면이었는데 지금도 뭐 IBM도 똑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재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네. 걸로 해서 제품을 싹 갈아엎은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업 솔루션입니다. ARM이라는 것 측면에서 엮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단순하게 이제 필요하신 거대로 API를 가지고 엮으셔야 됩니다. 라고서는 맞춰만 드리는데 고객분들을 설득하기도 고객분들이 또 개발하는 사람 설득하기도 힘든 게 뭐냐면 표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가 납득 못하고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업계에 맞게끔에 대한 그런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그거에 또 맞는 API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밑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는 하는 거다 보니까는 딴 거보다 이제 이게 이제 IBM에서 주로 지금 시작이 됐지만은 최근에는 여러 브랜드나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바뀌고 있고요. 네.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깊이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클립스 쪽에서도 이제 류라고 하는 서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는 르요? 이클립스 알죠? 네. 네. 이클립스도 그러니까 예전에 플러그인식으로 꼽게끔 만든 툴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ARM이나 데브옵스는 이제 그런 거를 꼽기 위한 서브 툴로 류, LYO라고 하는 서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OSLC 기반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줘요. 자, 그런 식으로 환경도 제공해주고 업계가 이제 표준으로 가니까요. 유연성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당장에는 개발 공수는 어떻게 보면 뭐가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개발을 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것들은 더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종필님,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반영하기 전에 승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승인 프로세스를 딴 거보다 제일 건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들어가더라도 네. 승인 프로세스는 딴 거보다 업체마다의 고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화 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틀린데, 그러니까 일반 좀 빠르게 개발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위주분들은 승인 프로세스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고요. 네. 아니신 분들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의 의도는 그래도 어떤 좀 가이드를 원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딴 거보다 양쪽에서의 어쨌든 개발과 운영에서의 중재가 필요하면은 딴 거보다도 그런 곳에서는 품질 부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품질 부서에서 양쪽의 것에 해당되는 품질에 해당되는 것들을 컨펌을 하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어쨌든 두고 어떻게 가져가냐가 네. 제일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품질부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품질부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전체한대 쓰고 네. 감사실처럼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일 힘 있는 부서라고도 얘기들 하죠. 있는 네. 부서들 중에는. 네. 자, 유미연님, 윗분들은 기존 업무 환경의 변화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름이 유미연님, 예. 유미연.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윗분들이 변화를 근데 그렇게는 얘기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실무자도 싫어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실무자이실 거고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성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본인은 좀 그러고 싶은데 이분들이 이제 예. 잘 못하게 해서 아마 이런 네, 질문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신 분들도 오히려 귀가 얇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업체나 좋다는 데서는 임원분들 그런 모임들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누구에서 어떻게 뭐 해서 좋았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그러셨던 분들도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신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무진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잘 안 바꾸세요. 자기가 하던 거에서 많이 좀 이렇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위에 분들이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봤고요. 윗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은 실제 업계에서나 좋다는 거를 말씀하시면은 오히려 스폰서로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근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린 데브옵스나 거기에 해당되는 애자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화두고 성공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윗분들 설득할 때 그냥 우리 이렇게 바꿔요가 아니라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잘 말씀을 드려야죠.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예. 우리도 안 하면 우리는 그쵸. 도태됩니다. 예, 그래서 아랫분들에서 윗분들을 설득할 때는 예. 그런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보다는 뭔가 상대적인 것을 네. 얘기해요. 자, 원경진님, 데브옵스 프로젝트 구축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거는 쉽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는요. 네. 이게 뭐 전체 개비가 될지 아예 뭐 차세대처럼 해서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까지 뭐 다 합쳐서 다 바꾸는 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부분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또 틀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팀, 개발팀을 바꾸는 것에는 차세대 프로젝트 일부러 요새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내에서는 2, 3개월 프로젝트, 서브 프로젝트로 많이 연계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이제 운영과 개발에서의 자동화 해당 저희로 말하면 아까 SCCD 같은 거를 만드실 때는 그런 일단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네.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거부터 만드시는 게 프로젝트일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도구라든가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단계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 계획을 해서 짧게는 뭐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통 보고서는 네.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도현님, 기존 전자결제 등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같이 업고 가려고 하는데 네. 어떤 면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이거 뭐 되게 광범위한 질문인데. 네.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데브옵스라기보다는요. 기존의 그쵸. 인프라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 상황일 것 같고요. 오늘 데브옵스 질문은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 기존에 있던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말씀하신 빅데이터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녹여질 수 있는지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 솔루션하고 어떻게 연계하실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내부적인 거를 그쪽 관련된 솔루션 업체하고 컨설팅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박치규님, 대부분의 개발 운영이 외주 아웃소싱으로 위탁 관리되고 있는데 최근 개발업체와의 유지보수나 업체 도산 때문에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관리 이점은 이럴 때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관리 이점은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클라우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일단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서 특히 이제 개발과 운영을 클라우드로 가는 거의 큰 장점은요. 기존에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축하신 것들이 시대에 맞게끔 개발 환경도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전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져서 바꿔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데 못 바꾸는 경우들이 특히 요즘 같은데 변혁기잖아요. 예, 완전히. 그래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일단 클라우드로 가시면은 클라우드 환경들은 그거에 맞게끔 제품 라인업이 바뀌면서 같이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기존 데이터들이 같이 연계가 되실 거고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말씀하신 아웃소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거기에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외주 업체들이 들어올 때 개발 환경들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간다거나 관리가 끊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환경을 구축해주고 나가시면 다행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그걸 또 추가 비용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특히나 이제 개발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산출물들을 주로 이제 문서로 남기는데 최근에 나온 협업 개발 환경들은 그러한 것들을 도구에 다 넣게끔 되어져 있고 추적성을 남기게끔 되어져 있는 게 개발 협업 환경들이에요. 네. 근데 외주 환경 개발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문서로만 남기고 빠지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고쳐야 되는 유지 보수하는 담당자분들은 소스에 안 남겨 있다 보니까는 문서랑도 또 갭이 있거든요. 처음엔 맞을지 몰라도 네네. 몇 개 고치다 보면은 그게 그렇죠. 이제 문서 쓸 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떠나서도 이제 요새 말하는 협업 개발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녹아 들어가고요. 그런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로 다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학성님, 프로젝트 진행 시 현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편리성이며 그걸 기준으로 기획과 설계가 이루어지고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개발 완료하면 관련 테스트와 가오픈으로 안정화 기간을 갖고 유지보수나 운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분이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오늘 말한 거 데브옵스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네, 일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좀 눈이 나빠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네. 일단 협업에서 하는 거와 기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연계선상이 있는데요. 협업 개발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냥 말로 협업하고 툴만 연계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환경 내 지금 말씀하시는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것들이 도구상에 들어가고 네. 도구의 추적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개발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에 각각은 하지만은 연계하는 포인트나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에 있는 협업 솔루션들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아마 질문이 아마 그런 선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것은 지금의 개발 영역이지만 그게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운영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예 이걸 띄워가지고 폰트를 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임춘성님, 데브옵스는 툴이 아니라 개발 운영을 협업하여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라 했는데 이를 정착시키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데브옵스를 정착시키는 핵심 요소. 데브옵스를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어떻게 듣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단순하게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데브옵스는 다 들어갑니다. 변화에 대한 변화 관리에 대한 관점, 조직에 네. 대한 관점,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영역,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개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프로세스, 기술. 네.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서 어떤 조직 간의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 어떻게 가져가는 것들, 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녹일 수 있는 도구가, 그러니까 기술과 도구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우러진 걸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영역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같이 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네.
할아버지 버전으로 제가 폰트를 키우는 할아버지 버전으로. 제가 난시가 와서 네. 예, 여러분 채팅창에 있는 여러 모니터가 여러분들 지금 좀 약간 뒤에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눈이 좀 아프죠. 제가 지금 할아버지 버전으로 제가 폰트 키워드렸습니다. 자, 윤영식님, 범위, 비용, 일정 등을 관리하는 사업관리 시스템, ITSM, 형상관리 시스템과 네. 역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연동방은 필요한지요. 예, 이게 요새 가장 고민은 아까 첫 번째 데브옵스에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많이들 이제 고민하고 하시는 것들이고요. 네네. 예, 거기에서 일단 제일 클리는 게 형상 관리하고 ITSM하고의 연계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ITSM을 그러니까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높이기 위해서 ITSM에서 ITSM만을 구축하고서는 가시는데 네. ITSM이 개발 팀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ITSM과 형상관리 다이렉트로 연계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요. 네. 디테일함까지 추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TSM 플러스 거기다가 협업관리 솔루션들을 같이 연계하는 방향을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아까 좀 더 말씀하셨던 비용 측면이나 관리 측면, 그건 약간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인데요. 그게 이제 ITSM에 그나마 녹여져 있으면 쉽게 같이 연계를 하면 되는데 아니라면은 그것은 이제 또 프로젝트 관리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최근 나온 협업 솔루션에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까지도 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두 개의 조합을 엮으시면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으로 좀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차경환님, 기존의 개발 각 영역의 솔루션들과 운영 영역들의 솔루션들을 하나로 연계한 것들로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간에 SCCD라는 플랫폼 비슷한 걸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제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SCCD가 IBM 제품명이죠. 프로덕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재즈닷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보시면 프로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하는 역할은 기존에 했던 협업 솔루션과 운영팀에서의 솔루션에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에서의 그러니까 중간 역할의 제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으로도 실제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차경환님 혹시 제가 알고 있는 LG CNS의 차경환님인지 혹시 맞다면 저한테 댓글로 맞다고 좀 써주세요. 네. 뭔지 너무 오래돼. 그분 맞나? 네. 6, 7년 돼가지고. 자, 이세원님, 최근 경쟁사 제품에 비교해서 제일 강점 뭔지요? 경쟁사 제품 같은 것들이 뭐 있나요? 어떤? 제가 최근에는 경쟁사에서 데브옵스 솔루션으로 이런 세미나한 것도 못 봤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은 경쟁사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차별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협업관점 솔루션만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 측면에서의 차이가 일단 있고요. 네. 그 모든 기존 브랜드들은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그냥 엮어서 소위 말하는 전략적으로 협업이다라고 하면은 협업 일부, 뭐 에자일이라면 에자일 프로세스 좀 녹여서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제품 라인업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IBM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실패했던 모델이 저희 제품을 사일로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통으로 싸가주시면 아주 좋으신데 네, 그렇죠. 그렇게 안 사시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네. 뭐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쉽지 않고서는 네. 하는 이슈가 많이 생겼었는데 저희는 그것 때문에 밑에 플랫폼부터 다시 다 바꿔서 연계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일단 뭐 장점이라면 가장 큰 장점이 같습니다. 유준호님, 협업 솔루션 채택 시 개발 주기가 단축이나 예산 절감의 효율성, 즉 TCO도 가져올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TCO를 어떻게 담느냐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TCO까지 담게 되면은 솔루션 범위가 좀 더 커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협업 솔루션 내에서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측면의 것들을 많이 담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에자일 측면의 것들에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에자일 프랙티스에 있는 내용이나 데이터를 가지고도 TCO를 뽑으려면 얼마든지 뽑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뽑을 수는 있는데 그 TCO를 뽑는 기준이 이제 또 조직마다 좀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 솔루션들은 그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는 또 레포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맞게끔에 있는 그런 또 TCO 관점의 데이터들을 뽑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그런 환경을 일단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길기상님, 이름이 어렵다. 길기상. 네, 길기상님, 네. 젠킨스 툴을 통해 자동 빌드, 테스트,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데브옵스와 비교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옵스에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젠킨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 이름으로 하면은 허드슨이라고도 하죠. 그 툴이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의 영역들이 개발 툴의 것들이 운영 서버까지 저런 툴을 써서 배포를 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만 네. 이제 한정 지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젠킨스라든가 그런 툴까지 담기는 과정까지 아펙에는 협업 솔루션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들어가고 네. 그것들이 이제 운영까지 들어가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아펙까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젠킨스만 놓고 보면은 누가 올려서 왜 배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없이 배포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의 컨티뉴어스 테스트, 모니터링, 뭐 디플로이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협업 솔루션과 합해져서 누가 무슨 때문에 고쳐서 소스가 들어간 것들이 왜 들어갔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됐다까지가 다 연계된 게 데옵스라든가 전체 네. 큰 라이프 사이클의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안에서 하나의 솔루션 영역에서 고요. 그래서 저희 그 SCCD 같은 경우에도 자체 제품으로도 있지만은 젠킨스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어떤 그 컨텍스트가 네. 컨텍스트가 항상 알게 되면 그죠? 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금방금방 대처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창영환님, 개발 자동화와 운영 자동화의 연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 통합도 필요하다면 개발과 운영 쪽에서 어떤 쪽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적합할지. 네. 좀 어렵네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운영팀 개발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누구 편은 들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중립적으로 아까 그 품질 네. 그 팀 있잖아요. 네. 그 팀을 잘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팀은 오히려 중재인 네. 팀이기 때문에 네. 그 팀도 또 제가 언급드리고 네. 어쨌든 스폰서십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을 아우르는 분들이 나서지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고요. 근데 뭐 아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어쨌든 노옵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운영에서 실제 운영하는 담당자만 필요하고 네. 거기까지 디플로이까지 하고 딜버리 디플로이까지 하는 건 이제 개발의 일부로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제 뭐 요새 뭐 구글이라든가 뭐 플리커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은 실제 이제 그렇게 운영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인 곳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갔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이라면 아마도 개발 중심으로서의 운영과 하는 디플로이까지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실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의 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이 더 입김이 셉니다. 네네. 그래서 운영팀에서 오히려 개발팀과 같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마음을 열고 통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질문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네. 기존에는 어떤 개발 쪽, 그 운영 쪽이 이제 팀도 다르고 보스도 다르고 조직이.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이 한 팀으로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추세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한 보스로. 그러니까는 일반 비즈니스 조직 그룹사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해서 한동안 가실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직접 서비스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또 제가 말씀한 대로 해외 사례를 통해서라도 많이 그렇게 움직이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담당자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데브옵스다 툴이다 뭐 얘기하지만은 자기 커리어 상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도 고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병철님, 여기저기서 협업하는데 실제로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 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협업을 뭐라고 포장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다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담당하는 게 이제 협업 솔루션과 또 업계에서는 애자일 쪽과 이런 쪽에 또 관심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협업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툴만 통합했어도 협업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던 거를 툴 통합하면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애자일 같은 것들을 실제 적용을 하셔갖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밸류를 많이 찾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범위냐에 따라 많이 틀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례를 찾아보신다면 업계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애자일에서 성공한 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다르고 있느냐 찾아봐도 협업에서 좋아진 케이스를 찾아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아니면 협업 솔루션이라는 것을 도입한 것들도 보면 기존 솔루션 대비 바뀌어서 어떻게 나아졌냐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사례라고 하면 이런 관점에서 찾아보시면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설님. 이설님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요. 자, 보통 품질 관리 담당하는 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며 네. 만약 200명 정도 개발이 3, 운영이 2 정도 포션이요. 3대 2. 되는 IT 조직은 얼마나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의 개발 방법론 중 에자일을 사용하지 않고 네. 표준화된 CBD, 네. 정보화 방법론 등으로 개발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업 솔루션을 구현 가능한지요? 이건 뭐 짧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요. 네. 일단 품질,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 또 많이 틀립니다. 품질 부서가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미 전문적으로 품질 부서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명이라는 게 전체인 경우도 있고요. 또 네. 프로젝트로 200명을 뭐 차세대처럼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져서 프로젝트로 가는 경우에는 품질 부서에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지원을 와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는 품질 부서에서 오더라도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재하는 역할에서나 처음에 이 팀을 꾸려나갈 때 어떻게 어떤 가이드에서 어떤 것들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해주는 역할로서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품질 쪽에서는 품질 관리 사람보다는 테스터들이 또 오히려 들어가요. 네. 테스터도 이제 여러 또 레벨들이 있으신데 운영당에서 일일이 하드하게 다 넣어보시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통합 테스트하시는 분들도 거기도 레이어가 또 나눠지시는데 어쨌든 품질 부서에서는 사람들 마녀가지 가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또 프로젝트 규모나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루션 도입했을 때 에자일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에자일을 하는 것에도 오해들이 많으세요. 에자일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 벽에다가 대시보드 만들어서 데일리 스크럼도 하고 뭐 스크럼을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에자일도 말씀하시는 분 따라 다르지만은 제 개인 관점에서 저도 에자일을 오래 했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에자일에서의 프랙티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에자일을 이미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에자일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도 프랙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젠킨스다 뭐다 이런 도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쓰기 위한 도구들인데, 그러니까 프로세스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정통적인 걸 쓰시더라도 뭐 규모에 따라서는 에자일하게 처음으로 못 바꾸시더라도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 아니면은 뭐 정보공학 방법론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데일리하게 하는 데일리 미팅 같은 프랙티스를 써서 좀 바꾸는 부분, 그런 것들도 그 변화 관점에서의 중요한 관점이라서요. 우리는 딱 정보공학이다 이거다 아니고요. 에자일도 뭐다라고 딱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하셔서 하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류지연님, 기존 도미노에서도 활용 가능할까요?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지요? 제가 이 환경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따로 네. 해서 답변을 드리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현찬님 그 이메일 좀 댓글창에 써주시겠어요? 오늘 게스트님 이현찬님 이메일 좀 여러분 댓글창에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 이메일로 네. 이현찬님께 여러분들 좀 문의해 주시면은 더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기철님, 협업 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통신 분야에도 많이 사용하는지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작정하고 나왔던 게요. 네. 데브옵스다, 오늘 교수님 에자일이다, 분야다, 이거는 요새는 그 인더스트리가 없습니다. 어디든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쪽에서 적용하느냐가 추세입니다. 근데 네네. 그것들을 다들 오해들 많이 하세요. 이거는 우리랑 안 맞아. 라고 선입견 가지고 다들 네. 막으시는데 네. 말하는 분야들이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나온 것들이 네. 아니고요. 데브옵스도 이제 합쳐져서 커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것들은 다 예전부터 있던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분야가 아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협업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협업 안 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렇죠. 다 네.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제품이나 솔루션 특성상 사이클이 좀 다른 것들은 있어요. 네네. 여기 분들은 여기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국방 같은 프로젝트 재밌습니다. 네. 무슨 프로젝트 뭐 1년짜리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장보고다 이런 네네.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몇 년짜리 프로젝트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하더라도 긴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할 것들이 좀 틀려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협업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네. 대신에 이제 두기라든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법들이 좀 달라지지 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현찬 차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아까 여기 보면 CH가 아니라 HC예요. HC 제가 다시 적었으니까요. 여러분 hc@kribm.com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주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 아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주 1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좀 너무나 좋은 분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5분한테만 저희가 런치 상품권을 드려야 되거든요. 물론 설명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20분 드릴 건데 CGV 영화권 일단 5분 골라주세요. 5분. 네. 제가 한 10분 정도를 적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여러 질문을 위에서부터 나기문님, 네. 박치균님, 차경환님, 네. 윤준호님, 네. 길기상님, 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자, 5분, 아까 스태프, 맨 밑에 보면 스태프 이메일, 스태프 다시 한번 자기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스태프 이메일로 여러분들 본인 이름,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주소. 맞나? 다 됐나?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네,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까 패밀리 레스토랑 런치 상품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좀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좀 여러분들 더 좋은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좋은 것들 많이 기획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침을 하죠. 네. 네, 일단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도 잠깐 작정하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IBM 얘기를 많이 하면 다들 IBM 제품은 뭐 비싸다 아니면은 뭐 어렵다 복잡하다 얘기들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도 이제 IT에서 경쟁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만 해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경쟁하기 위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쪽으로 많이 또 바뀌어 있고요. 아마 데브옵스 오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업계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늘 제품 얘기 같은 걸 별로 안 했는데 데브옵스라는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체를 한 방에 못 가져가시더라도 그러니까 IT는 어쨌든 이 관련된 건 이 트렌드대로 가거든요. 네. 분명히 갑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환경에서 어떻게 잘 녹이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마음이 도움이 되실 거고 고민하시는데 저희를 불러주시면은 마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 지식방송은 이런 IT 쪽도 있지만 또 매주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 매주 7시 반에 저희 7시에 북포를 저자하고 토크쇼도 있어요. IT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IT만 갖고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관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그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걸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